지금부터는 군체에서 쫓고 쫓기는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감염자 대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존자의 리더 권세정 스틸부터 만나보시죠. 네, 전지현 씨를 11년 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만납니다. 11년 만에 영화로 돌아온 소감과 복귀작으로 군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오랜만에 이제 영화로 돌아오니까 정말 너무 설레고요. 저는 특히 이제 평상시에 감독님의 찐팬으로서 정말 감독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더 좋기도 하고요. 뭐 군치를 선택한 이유는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작품에서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기회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전지현 씨가 지금 안 할 이유가 1도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지현 씨는 모든 감독님들이 또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또 뮤즈인데 오랜만에 또 컴백작으로 감독님과 함께 하게 됐어요. 이 연상호 감독님에게도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함께 하신 소감 좀 여쭤볼까요, 감독님? 일단은 저는 전지현 배우님과 첫 미팅을 할 때 그 어떤 카페에서 제가 처음 뵀었는데 네. 이렇게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왜 영화가 상영이 되지라는 그런 느낌. 영화의 한 장면 같았구나. 내가 눈으로 왜 갑자기 영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 영화 배우가 앉아 있었어요. 전지현이라는 입장을. 그것만으로 갑자기 이 공기가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고 전지현 배우님은 사실은 뭐 그동안 보였던 작품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엽기적인 그녀라든가 뭐 그런 작품에도 있고 암살 같은 작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는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흔치 않은데 저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어쨌든 이 군체라는 작품에서 그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들을 이제 압축해서 보여줬다라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시니컬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또 장난기도 있고 진지하기도 한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응축돼서 영화 한 편에 그동안 보였던 넓은 스펙트럼을 압축해서 보였다. 괜히 대배우가 아니다. 괜히 슈퍼스타가 아니다. 이유가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지금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현 씨와 연상호 감독님의 만남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지현 씨가 선택한 권세정 어떤 인물입니까? 권세정은 생명공학 교수이자 생존자 그룹의 이제 리더입니다. 강직하고 불의에 맞서는 성격이다 보니까요. 이제 극한 상황에서 생존자들을 모두 끝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리드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주체적인 리더 권세정. 자, 우리 또 전지현 씨가 맡아서 더욱더 기대되는 스크린을 내달리는 전지현 씨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감염 사태를 일으킨 생물학자죠. 서영철 만나봅니다. 네, 구교환 씨 이번에도 역시 강렬합니다. 구교환 씨는 영화 반도 그리고 기생수더 그레이 또 연상호 감독님이 극본을 쓴 시리즈죠. 괴이를 포함해서 군체로 우리 또 연상호 감독님의 세계관의 네 번째 합류입니다. 예, 이 네 번째 합류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서영철 어떤 매력을 가진 인물입니까? 반도라는 작품에서 서대위 역할 서상훈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었고 이번엔 또 서영철. 그래서 사실 이게 서영철 서씨 빌런 트릴러지. 그렇네요, 진짜.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 세계관이 그렇게도 이어지네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잘 해내야지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작품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꼭 서씨 빌런 트릴로지를 완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책임감 있게 임했고요. 또 질문이 뭐였죠? 또 농담치다가 지금 어떤 인물? 서영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서씨 빌런. 서영철은 서씨 빌런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서영철은
본명 자신의 어떤 논리가 있는데 아직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웃풋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확신은 없지만 더듬더듬 계속 영화 안에서도 이 결과를 찾아가거든요. 거기 안에서 뭐 변수도 만나고 계속 근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호기심 지옥 호기심 지옥? 네,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 호기심 지옥 가득한 예. 인물입니다. 자꾸 뭔가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 잘 예. 돼야지 서시 3부작이 완성됩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호기심 지옥의 서시 빌런. 예, 아주 좋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진짜 이 정도면 우리 연상호 감독님의 페르소나 구교환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에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좀 제 페르소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매 영화마다 페르소나가 바뀌는 느낌? 네. 근데 많으면 좋죠. 예. 이번에는 구교환을 페르소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구교환 배우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배우잖아요. 자유로운 배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주 반도란 작업하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도 구교환 배우랑 제가 좀 친하기도 해요. 친해서 좀 얘기를 좀 자주 나누는 편인데 제가 이제 구교환 배우한테 느끼는 거는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예, 구교환 배우가 진짜 영화 매니아예요. 사실은 영화 매니아뿐만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매니아?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만화면 만화, 드라마면 드라마, 옛날 예능이면 예능. 정말 모르는 게 없는데 문화예술 오타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대중문화 조예가 오타쿠. 깊죠. 예. 근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영화를 정말 이해하고 영화를 장악하는 자의 연기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또 무시무시한 연기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뭐 지금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요. 생존자들이 고립되는 이 빌딩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보안팀 직원이죠. 최연석 스틸 만나봅니다. 자, 우리 지창욱 씨는 연상호 감독 세계관에 첫 발을 내디딘 배우인데요. 군체 속의 극한의 상황에서 지창욱 씨는 또 어떤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해요. 최연석 어떤 캐릭터입니까? 요리도 잘할 것 같은데. 예. 네. 미안합니다. 지창욱 씨. 예. 예. 여기 마침 또 흑과 백으로 앉아 계신데, 네. 네, 최연석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현희의 남동생이고요. 김신록 씨,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빌딩의 보안 요원 직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반신 마비인 현희 누나와 데이트를 하다가 빌딩에서 네, 어떤 큰 사건을 마주하는 인물인데요. 네. 열심히 뛰어다니는 인물입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 빌딩에 대해서 정확히 구조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보안팀 직원이고 또 다리가 불편한 누나를 챙겨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일단 누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 누나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창욱 배우가 연상호 감독님의 캐스팅 원픽 배우였다는 제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창욱 배우를 캐스팅하셨는지도 감독님께 여쭐게요. 일단은 지창욱 배우를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나? 굉장히 좀 제 자신이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 예. 저렇게 생긴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지창욱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뭘 하고 사는 건가라는 뭐 그런 좀 약간 반성 같은 걸 했고요. 지창욱 배우랑 작업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사실은 여기 영화에 나오는 뭐 감정 연기면 감정 연기, 액션이면 액션 좀 못하는 게 없고 집요하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장면을 하나 찍는데 지창욱 배우가 본인이 연기가 좀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테이크를 몇 번 갔는데 그날 집에 가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 간다는 마음에 좋아서 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셨어요. 네.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연기 준비를 많이 못 해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심이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퇴근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집에 갈 때가 다 누구나 다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문자를 보고 또 반성 저렇게 생긴 사람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액션 연기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보통 액션하면 지창욱이죠. 제가 그 액션 장면을 찍으면 사실은 이제 카메라와 같이 이제 그 액션을 더 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와 여러 가지가 이제 동원이 되는데 지창욱 배우와 액션씬을 좀 찍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카메라를 안 움직여 볼까? 그냥 뻗쳐놔 볼까?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카메라를 이렇게 딱 뻗쳐놓고 그대로 그냥 지창욱 배우의 그 몸 놀림만으로 하는 굉장히 롱테이크 액션씬이 있는데 볼만합니다. 네. 그거 자체가 워낙 동적이라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또 지창욱 씨 액션 연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생명공학부 교수 특별조사팀의 공설이 스틸 만나봅니다. 네, 신현빈 씨. 신현빈 씨는 괴이, 계시록, 얼굴에 이어서 군체로 또 아주 든든한 연상호 군단의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세계관의 군체 속에서 공설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어요. 이번에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설이는 생명공학 전공을 하고 있는 교수고요. 지금 저 테러가 벌어진 현장과 그 바깥쪽의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그 테러가 벌어진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테러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이 감염의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 신현민 씨는 사실 그 공설의 캐릭터에 앞서서 이 연니버스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을 선보여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간의 인물들과는 굉장히 다른 또 다른 세계관을 마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일단 아까 교환 선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계시록에서는 연희라는 역할을 했고 얼굴에서는 영희를 했는데 여기는 설이더라고요. 여기는 희네요. 희 트릴로지를 저는 이제 마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도 여러 작품을 해왔지만 오히려 저는 좀 어떤 현실적인 좀 기반이 있는 작품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품들 뭔가 크리처가 나타나고 굉장히 큰 상황 속에 놓이는 작품은 처음이었는데 그게 또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뭔가 기존에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의 영화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커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신현빈 씨의 전혀 다른 얼굴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고요. 이 전국의 서씨 분들과 또 이름의 끝 글자가 희아들의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또 얻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IT 업체의 직원 현석의 누나죠. 최현희 스틸 만나봅니다. 김신록 씨. 김신록 씨는 또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 시리즈에서 이 서사의 중심 축으로 활약을 하셨는데 군체에서는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로 스크린을 누빌 예정입니다.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최현희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 그룹 안에서 현석이의 누나, 그러니까 유일한 혈연 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명석한 두뇌, 또 명쾌한 판단력, 그리고 따뜻한 용기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럼 연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머리를 잘라서 이미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현희 역을 위해서 연상호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캐릭터 준비를 하셨나요? 감독님께서 이제 이 인물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선의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신뢰
가진 인물이 현희가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도 어떤 이기적인 면이나 뭐 생존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을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 장애를 가진 이 인물이 어쩌면 문명의 힘 같은 걸 굉장히 믿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사회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인물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 극 안에서 할 몫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뭐 어떻게 이 인물이 조금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신록 씨의 고민이 깊을수록 더욱더 풍성한 캐릭터가 탄생했을 것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군체수 김신록 씨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군체 앙상블을 완성한 고수 씨가 완성한 한규성 스틸 만나봅니다. 네. 자, 고수 씨 연리버스에 첫 합류하셨죠? 군체 선택한 이유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판타지 소설을 한 편 읽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한규성이라는 인물은 우리 영화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어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곡점에 서 있는 한규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규성은 생명공학과 교수이자 연구원입니다. 근데 관계성으로 보자면 권세정의 전 남편이고 현재의 그 공설이와는 부부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곧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세정을 어느 곳으로 부릅니다.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 영화의 시작은 나다. 아까 구교환 씨도 약간 그런 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만약에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네. 부르지 않았다면.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사실 고수 씨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필모를 가지고 계시는데 좀비물, 좀비 장르의 작품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셨나요, 고수 씨? 근데 기존에 어떤 그런 감염자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와는 그 영화에서는 좀 뭔가 모르게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바보 같다고 해야 될까? 감염자들이. 근데 우리 책을 읽고 나서는 굉장히 감염자들이 좀 똑똑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난 기존에 진화. 있는 그런 감염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근데 도대체 이런 설정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감독님한테 대한 그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감염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고수 씨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흥미롭고 아마 고수 씨가 가졌던 그 궁금증은 관객들이 또 고스란히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